안녕하세요. 신의 손사 조연이 이수용 김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준비한 영화는 제가 행동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꼭 하셔야 돼요. 아니 하시고 오시든가요. 시계자랑 아, 이 손으로 할까요? 자, 이래도 모르시겠어요? 터미네이터. 자, 아시죠? 여러분은 다 네. 아시죠? 네. 뭐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아니 알아요. 네, 그겁니다. 네. 제 유명한 이병헌이 열연한 베테랑인데요. 그 영화를 보고 땡! 네? 내부자들이요. 아, 내부자. 다시 자, 내부자들 영화 먼저 보시죠. 나 한마디만 합시다. 나도 이제 나이도 있고 이것저것 있고 비즈니스가 한두 개가 아닌데 언제까지 회장님 똥구멍만 닦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얼마나 도전도 안 하셔. 문제가 뭐 쌍팔년도 채용자도 아닌데 갑니다. 사장 캐주얼기네. 다 똑같은 사장을 게요. 이거 하나 써이고 여기요. 그거 말고 이었어. 우리 상구 씨. 정말 아팠을 텐데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어땠나요, 상황이? 그 전에 이병헌이 어디 갔다 오는 길이었죠? 그러면 그게 왜 그런 거죠? 이병헌이 그 일하시는 분들을 거기까지 요정이라고 하셨죠, 아까. 네네. 요즘에도 요정이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좋은 곳이죠. 거기다 이제 모셔다 드리고 퇴근하는 길에 그분께서 거래처 사장님이 열이 받아가지고 뒤에서 그냥 냅다 뒤통수를 갖다 쳐버리시는. 그래서 이병헌이 쓰러지고 억지로 납치돼서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이병헌은 결국에 억지로 잡혀가지고 팔이 절단되는 상해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한 가지 궁금했던 거는 그럼 이거는 일하는 도중에 업무 중에 일어난 사고를 볼 수 있는지 혹시 산재가 처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두 분 손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는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이병헌이 그 사장님의 지배 감독하에 네. 여자분들을 요정으로 이제 태워다 주고 하는 픽업을 사실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저는 산재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산재 적용이 되는 것 중에 출퇴근 중 사고는 또 산재가 해당이 되는 걸로 또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퇴근길에 어쨌든 당한 사고기 때문에 산재가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선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도 그 말에 동의하고요. 네. 뭐 일반적인 요정집에서 지배인으로 계시면서 그렇게 뭐 업무를 보고 왔다. 뭐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들이 없었고 그냥 단순 접대에 대한 노동을 제공을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받고 하는 정상적인 사업에 대한 형태였다 그러면 저 건달한테 잘못 걸린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재해라고 보여지는 건데 일단 결과론적으로 영화를 싹 다 봤었을 때 단순한 노동에 대한 노무만 제공을 한 게 아니라 가장 유명한 대사도 있는 것처럼 영차 그런 그 화면을 봤을 때는 그 접대원들이 성도 매매를 하는 부분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런 불법행위를 이루는 사업장에서 산재 사고가 났었을 때 과연 산재가 돼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이라 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런 불법행위가 자행이 됐다 그런다고 그러면 산재는 승인이 되면 안 된다고 보여지는 장면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사실관계를 좀 더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불법 행위로 인한 업무 중 사고는 산재 처리가 되게 힘들다라고 보시는 입장이신 거죠? 그렇죠. 만약에 제가 회사를 차렸어요. 근데 네. 절도 회사예요. 절도해서 그래서 절도를 잘하는 직원들을 써가지고 절도를 잘하는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음. 그래가지고 절도를 시켰는데 담 넘다가 그쵸 높은 데서 떨어져 다리가 골절이 됐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산재 처리해달라고 그러면 네. 해주면 안 되겠죠. 일리 뭐 이런 있으시죠. 거랑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여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은 좀 더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야 봐야 되고 우리 김 이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주에 대해서 그런 불법 행위가 없는 관계에서는 전달들한테 그렇게 당한 거니까 이거는 산재도 처리가 돼야 되고 개인 보험이나 아니면 그 자른 가해자한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 형사 사건도 되고 여러 가지 사건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후유장애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네, 후유장애라는 거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느 정도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배상 책임으로 본다고 하면 맥브라이드로 봐야 할 것 같고요. 맥브라이드로 보게 된다면 이게 손목 이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49% 장애를 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짜리면 49%란 네, 말씀이시죠? 여기부터 여기 사이가 49. 여기부터 팔을 좀 예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손목부터 여기 팔꿈치까지 절단이다라고 네. 하면 49%가 될 거고요. 만약에 팔꿈치부터 어깨 사이가 절단이다라고 여기요? 하면 여기? 네, 59%. 만약에 어깨 이상 없어졌다라고 해도 똑같이 59% 적용이 될 거고요. 만약에 개인 보험을 하게 된다면 이제 AMA 평가라고 해서 조금 다르고 그 장애율도 조금 다르게 됩니다. 손목을 잃었을 때, 한 팔에 손목 이상이 잃었을 때는 60%로 장애율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상 책임과 본인이 개인적으로 들었던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에서 드는 그 장애를 평가하는 방법은 다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이 대표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맥브라이드는 노동 능력을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보험에서의 장애는 장애인 장애율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르고요. 노동력 상실률에 따라서 평가하는 거는 우리가 직업계수가 이제 0부터 있는데 그리고 절단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일하는 근로자나 아니면 실외에서 일하는 이거를 옥외, 옥내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일하는 분이나 실외에서 일하는 절단이기 때문에 똑같겠죠. 일에 대한 노동력 상실이 된 거는. 그래서 똑같이 49%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직업 개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피아니스트가 팔이 잘렸다.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큰 거지. 그러면 그때는 장애가 훨씬 더 높습니다. 노동력 상실률이. 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개인보험에서는 절단 장애를 양팔이 이제 절단이 되면 그때는 이제 100% 후유장애가 되고요. 손목 이상의 절단을 손목에서 주관절 사이에 절단이 됐다. 그럼 무조건 60% 장애를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관절이 3대 관절이라고 하는데 손목 관절 그리고 우리가 주관절, 팔꿈치 관절, 그리고 경관절, 어깨 관절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개인 보험을 보면 절단 밑에 보면 완전히 잃었을 때 관절 3대 관절 중에 하나 관절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고 함은 우리가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거나 아니면 신경손상과 아니면 다발성 불생 골절이 이제 발생을 해가지고 완전히 구축이 돼가지고 아예 손목에 각도가 나오지 않는 경우 그럴 때를 잃었다고 평가를 하고요. 그럴 때에는 2018년도 4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30% 인공치환술을 했을 때에는 30% 장애율을 받고 있고 2018년도 이후에 4월달 이후에 가입한 피보험자들은 인공관절 치환술을 했었을 때 20%의 장애율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밑에 한 3대 관절 중에서 1관절이 손상이 있었을 때 이거를 심각한 손상이냐 뚜렷한 손상이냐 약간의 손상이냐 우리 손해사정사들은 쉽게 시험 공부하고 할 때 심뚜약이라고 외우는데요. 심각한 손상이었을 때에는 이 손목이나 아니면 이런 모든 관절의 각도가 4분의 3 정상 각도의 75%가 제한이 생기면 그때는 20%를 줍니다. 그리고 2분의 1 그러니까 정상 각도의 제한이 2분의 1 50% 이상이 50% 이내로 손상이 된다 그러면 50% 이상의 손상이 된다 그러면 10% 장애 그리고 4분의 1이 제한이 됐을 때에는 5% 장애를 주고 있고요. 왜 이게 4분의 3이 20%로 규정을 하고 있느냐. 3대 관절이기 때문에 여기도 20% 여기도 20% 여기도 20% 했을 때는 한 팔을 거의 못 쓰는 거기 때문에 60%에 준하거든요. 한 팔은 60% 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그래도 쉽게 잊혀지지는 않을 겁니다. 개인보험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 거를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내부자들이었죠? 네. 네, 오늘은 내부자들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